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4% 상승한 76,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일 있을 증선위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좀 모습이었는데요. 장마감 무렵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HLB 증선위 상장이 또 연기될 듯입니다.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상황이 다시 한번 또 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사가 장 마감 무렵에 나왔는데요. 보시면 의례적 통과 수준이죠. 의례적 통과 수준인 안건임에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정보 유출 사건에 금융위에서 좀 신중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랑 금융당국이랑 의견이 팽팽해요. 그래서 자조심의 판단도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자. 그래서 한 번 더 밀어서 하자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일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안건이 증선위에 재차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안건 논의가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존 판단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건 밑에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증선위에도, 그러니까 내일 있을 거였죠. 근데 내일 있을 증선위에서도 LB 불공정 거래 조사 안건이 상장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간 증선위는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미 자조심에서 안건이 5개월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또 연기가 되니까 증선위가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살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감원에서 LB가 리보세라님 인상을 성공했다고 발표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금감원의 이러한 근거는 프리 NDA 때 fail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이 fail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금감원과 달리 프리 NDA에서는 fail이란 표현으로 임상 실패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FDA 심사관을 역임 판 이장희 서울대 교수도 그렇고요. FDA 부국장 출신 안혜영 박사도 마찬가지로 프리 NDA에서 fail은 그게 실패 아니다. NDA 절차는 따로 있는 거고, 프리 NDA 같은 경우는 등록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식의 데이터 형식을 FDA에 제출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실패다, 그래서 임상이 실패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여기 이장희 교수도 그렇고 안혜영 박사도 그렇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금융당국이랑 이렇게 전문가들이랑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임상을 실패라고 판단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약은 FDA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금융당국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실패니 성공이니 그걸 왜 금융당국에서 합니까? 금융당국은 시장 혼란 질서를 방지하는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금융당국이 실패,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신약 허가는 다 금융당국한테 맡겨야 되는 꼴이지 않겠습니까? 법리적으로 보시면 어찌되었건 이런 문제도 있고요. 증선위에.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크죠.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사실이 어떻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우리 LB는 지금 현재 신뢰를 잃고 있고, 또 게다가 시총 2조까지 증발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는지 좀 약간 답답합니다. 어찌되었건 전문 영역의 경우 증선위에서는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 바이오 영역은 특히 판단하기 까다롭습니다. 어찌되었건 최고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인데 불공정 거래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토요일날 이 증선위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이랑 제가 토요일날 해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90% 정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논점에 대해서는 회사 해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먼저 프리 NDA에서 명백히 실패라고 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냐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 입장, 그리고 전문가 의견, FDA 전 심사관 이장희 서울대 교수 의견, 그리고 안혜영 전 FDA 부국장 의견까지 얘기를 해서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허위 공시도 성립이 하지가 못하잖아요. 이런 게 법리적으로
성립이 하지 못하니까 금융당국은 이제 보도자료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제 소급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에스모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건데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은 보도자료 허위 공시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이제 사기적 부당거래로 넘기는 거예요, 금융당국은. 그래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 불공정 거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세 조정, 내부자 정보 이용, 그리고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인데 이건 위계다. 그래서 위계가 성립되나 한번 봤더니 좀 성립되기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반대매매 유인이 있었느냐라고 봤더니 반대매매 유인도 이렇게 보기 힘들더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를 지금 기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비율이 150% 밑을 돌면은 이제 반대 매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는 진회장의 담보 비율이 약 850%였어요. 그리고 진회장이랑 이제 특수관계자까지 합치면 400만 주 되는데 약 100만 주, 그래서 300만 주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반대 매매 피하기 위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는 일단 성립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가 상승으로 작용했냐라는 것도 쟁점이 되는데요. 여기 2019년 8월 5일 날 임상 3상 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해서, 그 당시 때 이제 FDA와 프리 NDA 신청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때는 그냥 반짝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큰 상승을 보였던 거는 2019년 가을이었죠. 그 당시 때 1번은 베스트 오브 에스모였고요. 2번은 삼각합병건으로 리보세라님의 모든 권리가 HLB한테 기속된다는 거였고, 세 번째는 어저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1번 베스트 오브 에스모, 그 다음에 이거는 삼각합병 리보세라님의 권리, 그 다음에 프리 NDA 때문에 상업화가 곧장 이루어지지 않을까, 빠른 상업화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였는데, 이 당시 때 발표하고 상승한 건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 시점도 주가 상승하는 시점도 약간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증선에서 다시 한번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요, 저희 HLB 주주들이에요. 결론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증선이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니까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가 장기화되면 주가 변동성도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증선이가 개최가 돼야지 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선이도 좀 빨리 개최를 해서 좀 결정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시장의 혼란을 좀 안 줬으면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연기되는 이유라도 좀 자세하게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는 다 투자자들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이라도 좀 주시던지, 아니면 빨리 좀 증선이가 개최돼서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의 기본 목적은 시장 교란 행위 방지잖아요. 근데 이는 이렇게 계속 증선이가 개최되지 않는 거는 시장 교란 행위 묵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이죠. 어저께 새벽인데 이민용익 헐 박사가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크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냥 이민용익 테라피틱스에 대한 회사 소개 글이고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으로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민용익에 대한 간단한 상식만, 간단한 배경 지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한양증권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오 연구원은 LB의 가장 큰 이벤트는 자회사 이민용익에서 개발 중인 수지상 세포치료제 ITI-1000 내종양 임상 이상 결과 발표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그래서 교모세포증은 5년 생존율이 5% 미만인데 게다가 악성인데 OS 중간값이 41개월에 달했다. 기존 표준 치료법인 테모달 방사선 요법의 OS가 약 15개월인 거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증가를 한 거고요. 또 이 당시 때 나온 뉴스를 보시면 작년 9월에 나온 건데 ITI-1000의 임상시험을 발표를 했죠. 기존 치료제 5년 생존율이 5%인데 ITI-1000 같은 경우는 7배가 넘는 35%의 생존율을 보여 탁월한 효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죠. ATTC 이 임상 결과에 따라
미 FDA에 패스트트랙 신청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ITI-1001 이거는 백신입니다. ITI-1000 교모세포종 백신인데 프리 IND를 마쳤고 IND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나온 뉴스도 잠시만 살펴보시면 ITI-1000 투여 시 생존율이 35%, 기존 치료제 대비 7배 이상은 좀 전에 보신 거고, 그다음에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죠, 치료가. 그리고 이 ATTC 2단계 임상 결과에 따라 FDA 패스트트랙 신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GBM 교모세포종 치료에 대한 신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결과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ATTC-2 임상 결과에 따라 FDA에 신속 심사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요거를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아시고 오늘 헐 박사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 우선 교모세포종 ITI-1000 개발 중으로 면역요법 그리고 유나이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교모세포종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좋은 연구 결과가 있었다. OS가 40개월 이상이다. 좀 전에 보셨던 내용이랑 일치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기술 수출도 했고 최근 엘리비한테 7,700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유나이트 플랫폼 중에 교모세포종 관련해서 암 환자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폐암, 흑색종에 효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GBM, 교모세포종 OS 결과치를 또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같고요. 그 다음 유나이트 기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 유나이트의 주요 파이프라인 ITI-1000, 1001, ITI-2000, ITI-3000 등 임상 자료가 많아서 플랫폼의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 교모세포종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은 좀 전에 보신 기사 내용이랑 일치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생존율이 5% 미만의 예율을 보이고 있고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단순히 수술, 방사선 치료 또는 화학요법인데 ITI-1000 같은 경우는 수지상 세포 치료법으로 타겟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OS, PFS의 매우 현저한 개선치를 보여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 추적 결과 매우 좋은 결과라고 말했는데 후문에 의하면 ITI-1000 같은 경우는 복용 환자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파일링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문입니다만 어찌되었건 ATTC 1단계가 너무 좋아서 ATTC 2단계, 지금 현재 단계가 ATTC 2단계인데 2단계로 진입을 했고 2016년 첫 투약 이후 올해 잠정 데이터가 나온다고 했고요. 현재까지는 월등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최종 종료는 1년 반 후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한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회사가 분명히 업사이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요. 성수기 최대 매출은 미국, 유럽에서만입니다. 최소 6억에서 10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용에게 글로벌화를 위해서 현재 듀크 대학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집중하고 있고 처음에는 네브레인 센터, 서울, 홍콩, 호주, 남미 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은 ITI-1000 그리고 ITI-1001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투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ITI-3000도 설명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역시 현재 결과물들이 계속 비교 연구하고 있다. EBV, HPV, 감염 바이러스 이런 건데요. 관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 계속 비교 분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쉬운 거는 이거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더 나온 내용은 없었네요. 사실 3월달 정도에 이뮤한테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증선이가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는 보면 다시 한번 증선이 개최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항암 신약 탄생으로 가는데 중간에 노이즈 정도로 보여져요. 당국에서도 사실 항암 신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NDA 건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그렇고 또 일처리하는 LB도 마찬가지로 여러 당사자에서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 다 잘 이겨내고 모든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항암 신약이 탄생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